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천하 동인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화천대유니 천하 동인이니 하고 온 나라가 어려운 말과 시끄러운 일로 눈과 귀가 우리가 모두 따갑도록 듣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회사 이름이라고 하죠. 여러분 천하동인 이래죠. 천하동인. 그 다음에 화천대유. 여기 이제 자리 바뀌면 화천대유랍니다. 화천대유. 이게 자회사인지 모회사인지 이게 모회사고 자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이런 그 회사명을 걸어놓고 마크도 요 마크를 요래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뜻은 상당히 좋죠. 여러분 잘 몰라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동인한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된다, 대동단결한다. 좋은 의미죠. 원래 의미는 화천대유도 하늘 위에 걸려있는 떠있는 태양을 그 큰 거를 내가 가진다 이 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다 사람 이름 사주 이름이 김만배 우리 다 알죠? 저를 만분한다고 만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만배 뿔군다. 우리 이 경상도 말로 뿔군다. 배가 한다, 늙군다. 이래 만배죠. 김이 금이라고 그러면 돈이네요. 그죠? 돈을 만배 뿔구는 회사를 차리면서 이런 훌륭한 이름을 달았습니다. 훌륭한 이름을 달았는데 왜 회사 그렇게 떠들썩하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새 말로 어느 여당 쪽에서 나온 말인데 양고기 판다 해놓고 개고기 팔았던 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 그 주역에 있는 괴명이라서 요게 뭔 말인지 이 기회에 먼저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해가 떠 있죠. 이래 하늘에 해가 와 있죠. 그죠? 하늘 밑에 해니까 이게 하늘이면, 그죠? 이게 땅이겠죠. 그죠? 이게 땅이겠죠. 하늘 밑에니까 땅에 지금 이래 해가 떠오르는 형상입니다. 이래. 그럼 이래 수평선에서, 그죠? 수평선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사이입니다. 누구든지 밤에 컴컴하게 어두웠던 사람들, 자기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해가 오를 때쯤 되면 좀 알아지고 밝아지겠죠. 인식이 되겠죠. 아, 저기 있었구나.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이 동인한다는 말이 저거 혹시 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람이냐, 일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려 하면, 먼저, 아침에 이제 쫙 올라오는 요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한참 올라가서 또 밝아지고, 꼭대기까지 이렇게 밝아지면 안 좋겠느냐. 소위 너무 올라가면 이게 이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 뭡니까?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이제 와지죠. 그죠? 저녁에 와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달이 되죠. 그래서 아침에 뜬 해가 쭉쭉 시간 따라 올라가면서 최고의 밝은 시간이 된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설 공부를 야무게 한 사람들은 알죠? 이 대학에 제일 큰 덕목으로 치는 게 명명덕입니다. 이 명명덕.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밝히고 밝혀라. 따블로 밝혀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 했던 거를 가지고 세상 나와가지고 밝히려고 그러면 더 밝은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더 밝혀라 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명명덕이라고 그러죠. 니한테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밝히고 따블로 밝혀라. 그죠? 그 다음에 하면 그래 되면 지어지선한다 이랍니다. 지어지선. 반드시 동인계나 우리가 하천대익 할 때는 이제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제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지선하라 이랍니다. 지어지선하라. 지어지선은 지극한 선에 지극히 착한 사람이 되는데 딱 도착해야 된다. 그 지극히 착한 지선을 뭐라냐? 사람이 100점을 100점 100%에 이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0%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0점, 80점 될 수 있는데 지극히 선한 자리에 소위 머물러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극한 선을 갖추어라. 예.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든가 또는 그 사람들하고 친해라 이래서 어떤 곳에는 친민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신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뜻은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러면 사람이 왜 배우느냐? 우리가 화천대운이 천하동인이 하는 최고의 단어를 회사 이름으로 썼는데 그 친구가 어느 대학의 철학과 출신이래요. 그것도 동양학과 출신이라서 나름대로 배웠다 이겁니다.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배움이라고 하느냐. 많이 배웠다. 대학이란 많이 배웠다 이 말이거든요. 네 자신을 어둡게 하지 말고 밝히고 밝혀라. 그 다음 정말로 그 착한 자리에 니를 딱 갖다 놔가 100점 되도록 해라. 그 다음 뭐죠? 세상 사람들하고 그것이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 내 밝음하고 그죠? 내 착한 거하고 세상하고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래 되면 뭘 할까요? 이 사람이 수신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수신이. 그죠? 수신이 됩니다. 자기가 딱 꼈다. 공부가 돼서 내 자신 잘 딱 꼈다. 말입니다. 그럼 뭐 할까요? 수신제가입니다, 이게. 그렇죠? 수신제가입니다, 이게. 내 자신이 공부해가 잘 딱 껴졌으면 이제는 장가가고 시집가서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내 내적으로 하는 일이고 이건 뭡니까?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 좀 더 되면 이 정도가 좀 더 넘어가면 뭐라고 그러죠? 치국도 한번 해봐라. 그죠? 치국도 한번 해봐라.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천하도 한번 다스려봐라. 이 말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가 먼저 명명덕이 안 되면 안 되고
네가 먼저 착한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고,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맞다, 네 그렇다, 참 훌륭하다 하는 소리 들어야 되고, 너희 집에서 죄가, 너희 집에서 수신죄가, 너희 각시, 너희 남편, 너희 자식들이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우리 남편 훌륭하다, 이렇게 돼야 밖에 나가면 뭐하죠? 치국도 하고 평천하다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모 씨는, 그죠? 조모 씨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훌륭한 대학의 선생질 하면서도 뭡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백성들로, 국민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많이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하동인 화천대유를 달았는데, 간판을 달았는데 왜 욕을 많이 얻어먹느냐?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한다. 알기는 아는데 행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공자님한테 어느 날, 선생님요, 선생님 어째 그래 많이 하시는겨? 참 귀신 같습니다. 이러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알겠느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거를 하루에 안 것을 실천을 잘 하느냐가 문제인 거야. 책을 통해서 배우고 아는 거는 내가 남보다 좀 부지런히 할 수 있어. 근데 아직도 실천은 내가 그렇게 100점 만다고 자신할 수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렇죠. 공부가 집안에서 먼저 인정이 돼야 되고, 친구한테, 동네, 세상에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동인하는 이 주역을 먼저 보면, 개 그림을 먼저 보면 분명히 얘기했죠. 주역은 이 글이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이 내용을 붙이는 거죠. 그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 양양양을 하늘이라 했죠, 지난번에. 그 다음에 양음양을 불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성질이냐? 이 사람 저 위에 높은 데 있죠. 저 위에 하늘 꼭대기 높은 데 있죠. 높은 데 있습니다. 이 불하는 건 태양이겠죠?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붙어 있잖아. 하늘에 붙어 있잖아. 태양이라 하는 걸 늘 하늘에 붙어 가려고 해. 그죠? 그러니까 하늘도 높은 데 가려고, 하늘도 자꾸 위로 가려고 하는데 태양도 같은 성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다 이 말이죠. 동자, 같이 하고 싶다. 이게 텐트라고 해봅시다. 텐트 속에서 뭡니까? 이불 요래 2개 해놓고 벽을 요래 붙이면, 그죠? 아이고 너무 많다. 서의, 너의, 요래 잘 수는 있지. 요 걸기 있어놓으면 이거 안 이쁘잖아. 이불 요래 하나를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부부를 해봅시다. 부부는 요래 텐트 속에 이불 덮어놓으면 요 하나 되겠죠. 그래 이 같을 동자입니다. 그죠? 동거동 나갈 때. 동인데 뭐가 동이냐? 사람이 동이다. 사람하고 같이 한다. 천하는. 화라는 사람은 천하고 붙으려고. 그죠? 천이라는 사람은 태양에 와서 붙어 주길 바라죠. 자, 그래서 이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늘 천자. 이 사람 인자 뭐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아래에 사람 있네요. 그러니까
하늘 천차는 상하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상하로. 그죠? 임금이 있으면 영의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장관이 있고, 쭉 이래 지사가 있고,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있는 게 천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화는 뭘까요? 요 사람 있네요?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다. 이겁니다. 좌우. 그죠? 그러면 천하 동면에는 상하 좌우에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거는 우리 친구끼리고, 요건 뭡니까? 관청을 의미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요런 사람하고 합작을 잘 해가. 그죠? 합작을 잘 해가지고, 뭐랄까요? 잘 맞춰가. 우리가 돈을 한번 벌어보자 하는 게 이제 천하 동인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한데, 천하 동인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들이 몇 명이죠? 남자가 5, 여자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죠? 어느 아들이 귀해요? 딸이 귀해요? 이게 아들이고, 이게 딸입니다. 어느 게 귀할까요? 아들은 부글부글해. 5명인데, 이 방 저 방 가면 다 아들이 있어. 딸이 하나죠. 고명딸이죠. 딸이 귀하죠. 그래서 여기는 딸이 귀합니다. 그 20대 딸입니다. 이거 20대. 20살짜리 딸입니다. 20살짜리 딸이니까 뭘 할까요? 이게 집에 오빠가 아니고 동네 오빠들이면, 그죠? 제주도 오빠, 서울 오빠, 강원도 오빠, 저래 오빠, 오빠들이면 이 친구가 상당히 뭐죠? 값이 많이 나가겠죠. 왜? 세상 천지에 눈 닦아봐도 처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 20살이니까 뭐죠? 인물이 되겠죠. 그죠? 20살이니까 건강이 되겠죠. 20살이니까 또 뭐 하겠어요? 여기 이 사람 저 아버지가 임금이거든. 회사 회장집이거든. 그죠? 이게 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소위 재력이 있겠죠. 그죠? 요새 말로 뭐 합니까? 영어로 쓰면 스펙이 빵빵하다 이겁니다. 스펙이 빵빵하기에는 세상 천지에 남자랍고 불알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이력서를 내보겠죠. 그죠? 그게 뭐냐? 이 아가씨 한 사람, 미인 하나 놔놓고 총든 총제비들이, 총제비란 말이 한자로 쓰면 총각입니다. 총제비들이 이 처자 하나를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옥회의 목장에서 뭐하죠? 혈투를 벌리는 게임이 이 천하동인계예요. 만약에 어느 엄마가 우리 아이가 요번에 어느 대학에, 모 대학에, 그죠? 모 대학에 무슨 과에다 시험을 치려 합니다. 합격하겠습니까? 이러면 천화 동인께 이러면 변요가 없다. 뭐 움직거리는 거 없다. 이러면 합격한다 이럽니다. 합격하는데 왜? 하늘 밑에 해가 환하게 떴으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도 잘 보이니까 시험 치면 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잘 보이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겠대. 합격할 문은 한쪽밖에 안 열렸어. 경쟁자는 뭐고 총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숫자는 일근천이라고, 우리가 요 화는 삼미화 이랍니다. 삼미화. 불은 화 이랍니다. 삼미화 3이랍니다. 그럼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러면 뭐라고 그랬죠? 13대 1이 돼.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 그 공부하는 학생이 엄마가
한번 얘기를 할게. 그냥 중앙대학 연극영화과에 꼭 가려 하는데 어찌 되겠어요? 물었어요. 걸린다.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 그걸 합격했어요. 변호가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이쁨 받죠. 모든 사람에게 이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친구가 만약에 천하동인께가 사업을 하면 이게 돈이거든요. 이게 돈. 이게 돈입니다. 실한 게 돈입니다. 이게 허한 겁니다. 이게 내 허한 창고 속으로, 그죠? 배고픈 창자 속으로 돈이 쑥쑥쑥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수 없잖아. 그래서 얼마? 몇 천만 원이라 하더라, 1,000만 원이라 하더라. 투자해가지고 그죠? 1조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 하니까 대단죠? 예. 그거는 뭘 잘해서 그러느냐? 위의 사람들, 아래 위로 박힌 사람들, 이게 계급 사회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좌우의 사람들, 자기 친구들이죠. 동료들 잘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지가 법조계 예를 들어서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유들을 많이 알겠죠. 법하면 뭡니까 여러분? 공공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이 기관이 있죠. 지가 대장동이 있었던 지역이 됩니까? 성남 경기도잖아. 그죠? 그럼 성남 경기 관처이잖아. 직속이 있잖아. 도지사부터 지사부터 이렇게 쭉 계장 과장까지 실무자까지 이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리 있어야 되잖아. 이런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면. 그죠? 이런 사람들을 잘 동인 규합을 했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자리와 바뀌면 화천대유가 되죠.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오면 화천대유가 됩니다. 하늘 위에까지 해가 뜨면 이 말입니다. 그죠? 하늘 위에 뜨면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라. 이게 뭐죠? 이게 소위 공직사회가 내려오고 소위 자기 유들, 패거리들이 더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요새? 돈 있으면 뭐든지 그죠?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세상이거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죠? 그럼 화천대유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천지를 다 됐잖아. 다 가진다 이겁니다. 다 가진다. 원하는 만큼 다 가진다. 아까처럼 작은 숫자를 투자를 해봐 엄청나게 이래 벌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옵션이 또 나가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전체를 보자 하니까 전체를 하나하나를 안 보고 전체를 보자 하니까 공자님이 상활이랍니다. 상활. 이 전체를 형상으로 내가 보이. 하늘 밑에 태양, 수평선 위로 뜨는 태양을 보니까 뭐 해야 되느냐? 같은 유인지, 같은 족속인지, 니하고 다른 유인지, 니하고 다른 족속인지, 그 사물들을 잘 판단해야 된디. 여러분 이제 사물하면 사는 보이지 않는 일이죠.
물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죠. 물건. 내가 지금 주역 강의를 하는 거는 사죠. 강의를 하면 입을 높여야 되고 목을 써야 되고 뭡니까? 이 백목을 써야 됩니다. 이게 물건이죠. 이게 사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동린회사를 천하 동린계 회사를 차리면 니를 도와줄 윤지, 유가 모이면 족이 되죠. 그 족속이 된 민족이는 큰 단위잖아. 이건 좀 작은 단위고 큰 곳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가 니를 도와준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니를 잘 도와줄 사람들인지, 그 일 도와주는 사람과 물건을 대해주는 사람들한테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변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공자님 미리 일찍 얘기다가 뭐죠? 위험 신호를 보내놨습니다. 공자님 아니라도 동린캄 아까 사람 사귄 일이잖아요. 사람 사귄 일인데 잘못 사겨가 친구 보증서줘가 그제? 옆집 아버지는 뭐 유언이 그렇다 하대. 절대 보증서 주지 마라 유언이. 믿어야 될 것도 사람이지만 믿지 못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자님은 이 천하동린이라는 그림을 보고 유적 변물이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상당히 어린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린계를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제 이걸 주위랍니다. 주위. 이게 이제 변화하면 보통 주효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주효라고 하는데 이 효라 쓰면 안 되겠죠. 주위가 됩니다. 주위. 주된 이효, 이의 자리 이 말입니다. 이의 자리는 동린우종이라. 동린우종이라. 자, 이 여자지요. 여자면 이게 이제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종갓집 며느리. 종갓집 며느리가 동린. 친가 사람들하고 친하는 거는 좋은데, 친가 사람은 좋은데, 만약에 인척이나, 그죠? 인척이나, 또는 더 모르는, 더 많은 소위 남의 일가 있죠. 남의 일가. 타인들한테 내 친척처럼 종갓 며느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하죠. 이 원래 동린의 의미는 친가끼리 제사나 행사에, 그죠? 다 모여서 조상 제사를 잘 모시고 조상을 위한 행사를 잘 하는 겁니다. 이 동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타인이 와서 나도 여기 끼면 안 되느냐, 이 행사에 가면 안 되느냐, 도시락 하나 주소 이러면 아니다. 이번에는 우리 친척끼리만 한다. 우리 종갓끼리만 한다 하고 좀 인색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역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양이죠? 이게 음이죠. 그죠? 만약 이게 양이라고 그러면 이게 음이죠. 그죠? 이 음양임. 주역은 아무리 어려운 거라고 그래도 음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예. 이거 뭐 양양.
전혀 안 해롭잖아요. 자, 냥냥냥 주역은 절대 한문 안 섞였고, 그죠? 영어 안 섞였습니다. 뭐라고요? 아니면 양 아니면 음이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이게 참 쉽습니다. 이 역이 아니고 이자입니다. 얼마나 쉬운 거라고요? 얼굴에, 이거 얼굴 영자죠. 얼굴에 구멍이 88이 64. 64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쉽다. 왜? 해와 달이 뭡니까? 환하게 비추게 있기 때문에. 쉽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냐? 얼굴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입, 코, 눈, 그죠? 귀. 이거 안 보이면 해 비추고 후라시 비추면 다 보이잖아요. 코를 가리키고 눈을 가리킬 만큼 쉽다. 이게 용이하다 할 때 이자입니다. 이게 쉽다. 주역은 쉽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동네는 여자라는 처자는 20대 처자 하나 놔놓고 아까처럼 이 처자를 얻으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옥회 목창의 결투라고 그랬잖아요. 총제비들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삶에 있는 친구가 이를 한번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탈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죠? 하려니까 이의 짝은 여기 5입니다. 1, 2, 3 할 때 똑같이 1, 2, 3, 1, 2, 3이 짝짝입니다. 이게. 2가 있으면 5가 여기에 짝입니다. 5가 임금이니까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그죠? 만약에 작은 도시 시장이, 그죠? 내 중전될 사람인데, 시장이 좀 힘이 있다고, 아직도 중전 안 됐으니까, 될 사람이라고 하면, 어쩌자 저쩌자 만나보자 하면, 여기서 뭡니까? 딱 보고 있다가, 절대 못하게 하겠죠. 또 이 사람도 뭡니까? 나는 임금한테 맨날 며칠 날 올라갈 낀데, 곧 시집갈 낀데 하면 절대 마음 일러주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요즘은 손해잖아. 내 임금 될 사람인데, 임금각시 될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뭐죠? 지금 욕심이 생기네. 욕심. 이쁘고 스펙 빵빵하잖아. 아까처럼. 그죠? 섹시하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덤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덤불입니다. 덤불 속에 숨어서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들어가가 오랑캐처럼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서 이 처자를, 좀 말이 강합니다만 급탈해볼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종가의 종부 같으면 절대로 이 공격을 받아서 안 되겠죠. 스스로 지켜야 되겠죠. 그죠? 왜? 이 사람은 중정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가 음의 자리에 있으면, 중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중정만큼 훌륭한 일은 없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중을 왜 잡느냐? 바르게 살라고 이러거든요. 중정을 잡고 있는 사람 때문에 3이 어떤 공략을 해와도 내가 방어할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4가 임금 몰래 이를 공격하고 싶겠죠? 불국공이라 안 된다. 공격하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4가 2를, 야, 3, 니 비켜, 임마. 내가 저 사람한테 가볼라 한다. 이렇게 하면, 가다가도
임금이 무섭다 생각하면 어째 될까요?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냉수 묻고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 공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입니다. 오. 여기 보면 선호조의 후수라 이래 됐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붙여야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자로 안 쓰면 참 좋겠는데 말이 이어져 나오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하나뿐 있겠네. 임금 거잖아. 임금이 장가를 갈라 이러면 나라에다가 뭘 하죠? 간택령을 내리잖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절대 혼남이 못 오고 가도록 해라. 마음에 들면 내가 듣고 오겠다. 임금이 그런 거야. 여러분, 임금, 금을 담당하고 맡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거는 내가 다 맡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돈은 다 임금 거잖아. 옛날로 치면 좀 나쁜 말로 하면 나라에 여자도 다 자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자왕은 몇 명이나? 3,000궁녀가 있다면서. 그죠? 그 3,000명의 한 사람이 성문을 입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 일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UAE도 가야 되고 또 뭐 바이든도 만나러 가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도 가봐야 되는데 내가 없는 새에 그죠? 요 3과 요 2가 자꾸 호시탐탐 뭐 한다? 일을 노려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래 못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호령을 내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호랭이처럼 그죠? 소리를 질러가 이놈의 자식들 한 번만 더 그러면 목을 딴다 라고 이렇게 호령을 낸다. 그러면서 울부짖다가 이놈들이 말을 들으면 뭐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후소라 나중에 이제 웃게 되는데 그래도 이놈들이 이 나쁜 놈들이면 다시 말하면 탐진치에 찌들린 놈이면 그죠? 대사 큰 군대를 동원해 가가지고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이쁜 미인을 중전되는 사람을 내가 갖고 온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동림계 회사가 우리가 종갓집 형제들처럼 잘 도원 결의를 해가 그죠? 절대 깨지지 말고 형제의 일을 맺어가 어느 한 사람이 공격해서 어느 한 사람이 소위 고발한다든가 욕심 부린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잘 이끌어가서 성공을 하면 약속대로 성공을 하면 우리가 큰 돈을 번다. 1조 다 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먹어도 토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동림계를 결론을 내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또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거를 선을 넘지 않고 깨지 않고 가야 되는데 참 사람의 이 욕심이란 게
욕심. 그죠? 이 욕심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떻게 성을 끌 수 없다고 그러죠. 이 욕심이라는 게. 이 꼭대기에 있는 감은 먹지 마라 해놨는데도 내가 뭡니까? 배가 고프면 탁 뛰어 올라가. 이게 수천 미터 된대요. 배가 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하는 마음에 탁 뛰면 이걸 따가온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걸 이 위에 있는 매가, 그죠? 배가 고픈 기라. 근데 이 매의 약속, 네가 매가 될 때 약속은 뭐죠? 절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안 다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격 안 하는 거로. 근데 배가 고파. 어찌 되죠?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고래 새끼도 잡아먹는 기라. 이걸 우리가 뭐라는 욕이라 그러는데, 욕. 자, 이 욕 안에 뭐가 들지, 여러분? 아까 889 구멍, 8개 구멍, 그죠? 64개의 구멍, 이걸 우리가 우주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숫자로 그랬습니다. 그게, 이게 입 벌린다면, 입 벌린. 그럼 그 더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친구는 늘 이 두 번째 있는 종가 며느리 아가씨를 어떻게 한다? 호시탐탐 노리고 싶은 거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왜? 동네 저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 노리고 싶어. 잘못되면 내가 1번으로 고발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 다음 이게 4번은 뭐냐? 5의 임금하고 가까운 사람은 뭡니까? 공격하고 싶더라도 공격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일어났습니다. 뒤에다가. 이 즉곤 직반이라 하죠. 이 같은 즉자인데 요거는 곧즉자고 요거는 곧즉자고 요거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직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곧장 아이고 이래가는 임금한테 내가 처자한테 마음을 먹었다는 그 빌미만 보여도 곤란한 이게 옥에 갇히는 거죠. 이게 옥 속에 내가 갇히는 거죠. 그죠? 곤란을 당하니 법을 따라서 원래 자리를 돌아가려한다. 환원하려한다. 이건 아까 냉수 먹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 동네 천하동인 화천대유께 대장이 있다면 대장을 배반 안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여기는 뭐죠? 항상 다른 한 곳에는 분리하면 내 목숨은 살아야 되잖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린회사를 하는 사람은 천하동린계를 하는 사람은 요 어려움을 늘 알고 어느 놈이 그러는가, 그죠? 어느 족속이 그러는가, 늘 여기 예리하다면 예리함 이 세부치입니다. 잭크나이프입니다. 날카로운 잭크나이프를 가지고 늘 뭡니까? 판단을 잘해야 된다. 뭐를? 일어나는 일이나 물건을 보고. 그죠? 그래서 이 공자님이 일찍이 알려줬는데도, 그죠? 너무, 뭐랄까요? 욕심이 과해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장 드라마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천하동인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동인에 이어서 화천대유를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저기 화가 밑에 있었죠. 천이 위에 있었고요. 이래서 이게 이제 천화동인이었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게 이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늘 위로 떴습니다. 어디를 떴을까요? 정오로 내 쨍배기 위에 떴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죠. 새벽이면 새벽만큼 보이고 10시면 10시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오에까지 갔으니까 내 머리 위에 태양 같은 불이 있으니까 온 세상 천지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죠. 그거를 재산으로 치면 금옥이 만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뭔 말일까요? 요게 내지요. 요게 외지요. 바깥에 께, 요거는 안에 께 이 말입니다. 요 하께, 요 상께죠. 내는 내 집안이죠. 집안에 이 하늘이란 말은 금이란 말입니다. 금 또는 옥입니다. 금옥이 내 집안에 가득 찼다. 금옥만당. 그러니까 이 재산이 대유하고 이게 대유하고 이 화천대유입니다. 대유하고 크게 풍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내 공부가 바깥으로 나가서 온 천하를 다스릴 만큼 치국평천하하는 그 덕이 내한테 들어있다면 이 명명등하는 덕이 그래서 학덕이죠. 학덕이 엄청나게 쌓였다 이겁니다. 그죠? 공자님만큼 공자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그 노나라에서 그럼 저 사람 위패를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이랬을 때 똑같은 왕의 호칭을 주죠. 왕의. 그죠? 학문으로서 뭡니까? 세상을 훤히 밝히고 간 사람이다 해서 문선화입니다. 뭐해가 크게 세상의 경륜을 이루고 그래서 만 백성이 우러러 보는 뭡니까? 성인 중에 최고 성인이 돼서 그 다음에는 전쟁을 잘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임금이 아니고 학문을 크게 이루고 펼친 임금이다라고 했던 이 위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자님 가보면 위패가 대성지성 이랍니다. 대성지성 지극한 성인의 자리에 올 때 대성지성 문선왕이라 이런다 하죠. 예. 옛날에 어느 시골집에 영감님이 돌아가시게 됐대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아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는 위패를 뭐래 해야 내가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문상할 때 내가 좀 덜 미안하려는 거 싶어가. 우리 아버지는 평생 글도 모르고 지게지고만 살았거든. 근데 나는 서울에서 대학 댕기고 대기업에 임의다 이라. 그래서 참 묘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 꽃길, 가꾸기, 위원회, 위원장, 부의신이, 부군신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 학생 부군신이 이래 하잖아. 학생이 뭡니까? 아직도 학교 다니면서 배우다가 죽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공자님은 대성지성 문선왕이다. 이 얘기를 자기도 안단 말이야.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대기업 소위 임원된 아들이 소위 초상칠 때
소위 문상 오는 사람들한테 좀 덜 미안하려고 자기 아버지를 그 누구도 보면 싫어하지 않을 문구를 연 거예요. 요새 위원장 이런 거 좋잖아. 그제? 저출산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도 있듯이 새마을, 꽃길, 위원회, 위원장, 아버지, 신이 참 적당하고 좋죠. 그런 것처럼 화천대유는 재산도 있고 학득도 있다. 그 다음 뭐죠? 세상에 경륜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크게 쌓여 있는 풍요롭고 풍성한 경우를 대유라 이랍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동처나 동린 아들이 우리 동업하는 아들 이 말 아이가? 우리 동업하는 아들이 뭐 한다고? 세상을 한번 다 가져보자. 다 가져보자. 조금 전에 내가 나오다가 그 집사람 틀어놓은 텔레비를 옷 입으면서 보니까 그 유동규라는 그 저 친구 있죠. 뭐 경기도 뭐 공사 무슨 공사 본부장 했다는 친구. 와 그 휴대폰 저 밖으로 던져본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이제 이재명 씨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장동 아들이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성남시장 때부터 모인 친구들이래요. 우리 이래가 여기서 크게 떠가지고 한 소쿠리 크게 떠가 경기도도 묵었는데 나라까지 한번 묵자 이랬대요. 그 얘기를 내 나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꿈은 컸잖아. 그래 옳은 꿈을 꾸면 좋잖아. 옳은 꿈을 꾸면. 근데 옳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래 많지 않는가 봐요. 특히 죄를 쫓는 사람은 그런가 봐요. 물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유라고 한다고 하면 재산과 학득과 경륜이 크게 쌓인 사람을 우리가 대유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보면 아까 천하동인 하는 거는 20살 처자가 그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 남자들이 전부 뭡니까? 임금도 이 처자를 차지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화천대유예요. 뭡니까? 세상에 남자란 남자들은 뭡니까? 이 5번째는 임금입니다. 우리 회사 회장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 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 재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사람들은 전부 임금을 향하여 뭐 한다고? 열심히 차려야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사람은 공격할 수 있잖아. 아직 주인이 없잖아, 이 사람은. 그죠? 20살 처자니까, 내가 듣고 와서 내가 임금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잖아. 그렇지만 여는 임금이 오의 자리에서 여자처럼 부드럽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혹 여자랍고 부드럽다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한박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세요. 걸부교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궐에서 그죠? 정성을 다하여서
세상에 있는 신하들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요 자리가 없어서 직일인데 위험을 보인다. 그리고 안이하게 대처하면, 이때는 아닙니다. 수월하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이놈들이 언제 모자 거꾸로 쓰고 총을 들이댈지 모르니 그때 방비를 하면 늦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완전히 늘 어떤 변화죠. 주역이라는 게 변화죠.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를 취하면 어떤 방비도 안 해도 좋다. 총칼 딱 들고 보초 안 세워놔도 된다. 그죠? 그래서 나라 임금들이 FBI, 우리나라 같은 뭐죠? 옛날 같은 중앙정보부, 국정원 이런 거 갖다 놓는가 봐요. 잘 정보를 어느 구멍에서 새고 어느 구멍에서 다치냐를 늘 알고 있어야 된다. 대유가 그냥 대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채전밭을 가지고, 조그만 채전밭대기 배추밭을 가지고 그걸 농사 지어서 팔고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채전밭에 배추 100포기가 있어요. 배추.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나깨나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뭐 해야 된다? 벌레 잡아주고. 그죠? 정성을 쏘아야 돼요. 정성을 쏘아야 되죠. 정성을 쏟되 또 요새 같은 뭐죠? 위험도 보내야 돼. 그게 위험이 뭡니까? 토끼도 오고 또 뭐 어디죠? 사슴 말고 사슴 새끼 있잖아. 그런 것도 온단 말이야. 와서 보니까 방비를 잘 해야 돼. 그냥 대유가 안 된다. 임금 자리니까 지금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러면 임금 자리에 짝대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대거이제입니다. 큰 수레에 신하니까, 신하는 원래 음이라. 그죠? 음이니까 중지공계지요? 중지공계가 가지는 공자님의 상활이 뭡니까? 옵션이 뭡니까? 후덕재물이죠. 그죠? 후덕재물입니다. 후덕재물입니다. 요 제자입니다. 요 제자. 요 이는 원래 중전의 여자의 자리입니다. 여자 중전의 자리는 좀 강성을 지닌다는 거죠. 왜? 남편이 좀 유하니까. 부드러운 양반이니까. 그죠? 요순 임금처럼 부드럽게 정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실명을 좀 거론하자고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죠? 전통 같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은 좀 강성이잖아. 강성을 했는데 우리 임금이 뭐죠? 너무 너그럽게 하고 너무 부드럽게 포용을 가지고 하니까 내라도 뭐죠? 좀 강하게 한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러죠. 남편이 좀 강하면 여자가 부드럽게 하고, 다시 말해 엄마가 부드럽게 하고, 아버지가 좀 강하게 나오면, 그죠? 엄마가 강하게 나오면 뭡니까? 아버지라도 부드럽게 나오죠. 엄마가 한 차례 좀 한마디 하려고 할 때는 아버지가 좀 참고 있다가 그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짝이 맞아야 되죠. 그럼 지금 이의 신하는 대유께는, 하천 대유께는 이의 신하들이 뭡니까? 큰 수레에 크게 한번 실어 보려고 하죠. 화천 대유는 이 네 개 안에서 꾼들이, 장사하는 꾼들이 이 대유라는 임금의 얘기에서 벗어나서
이게 아천대유라는 기업 쪽으로 가면 요 현장에서 뛰는 꾼들이 뭐 한다? 큰 수레에다가 금강은을 실어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 한데 요 위엔 늘 소인들이 얼굴입니다. 이 소인들이.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한 소인들이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제가 절해놨는데 원래 원문이 뭐냐면 공용, 향우, 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자의 제사의식이나 향연회, 여기서 리셉션이죠. 리셉션에 공을 초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인배 같은 놈은 초대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 요번에 상방울 사건도 보니까 문 대통령이 있을 때 대북 정책의 그 계획 설명을 하는데 아마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초대를 안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위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상방울을 불러가지고 아태평화재단을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했다고 지금 우리가 보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남시장은 소인배라서 소위 대북 사업에 초대받지를 못했다. 초대받아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큰 수레에 뭐든지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렇잖아. 한 입을 다 먹었는데 땅콩 한 입 먹었는데 그게 콩이 아니라서 우리가 입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밝혀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 있습니다. 자, 오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죠. 지금 임금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유순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오케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하니까 사가 뭐라겠어요? 아니 우리 임금이 부드러우니까 내가 좀 강하게 해서 임금 대신하면 어떨까? 좀 권력을 휘두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을 다 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원래 사는 이사육은 음이 돼야 됩니다. 이는 짝이죠. 짝수는 전부 이래 음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도 양이 됐고 오는 음이 됐고 사도 양이 됐죠. 지금 이 다 부정합니다. 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 부정하다는 얘기가 뭐냐? 원래 지도, 사도, 임금 따라 유순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떠냐? 우리 임금이 부드러워. 밀어내고 내가 한번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 그런 사람 많잖아.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었는데 중국 역사에 보면 그 임금 보좌하는 그 내시들이 그죠? 힘없는 임금을 둘러차고 그 자리를 깬쳐놓은 놈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뭐라고 하느냐? 비기방이라. 너무 금방 떨면 안 된다. 너무 지 권력과 권세를 믿고 설치면 안 된다. 임금은 오히려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이런 세력들이 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시간상 더 길게는 할 수 없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천대유께는 내가 세상에 가질 만큼 다 가졌으니까 뭘 해야 좋냐 이럴 경우에는 이게 아락양선하라 이랍니다. 이 공자님 말씀입니다. 아락양선하라.
그러면 순천휴명이 될 것이다. 순천휴명이 될 것이다. 아이고 아버지. 순천휴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다 가진 사람 치고, 그죠? 다 가진 사람 치고 남의 나쁜 점을 지적하면 뭐라 하죠? 아유, 저 어른한테 안 갈란다. 세배하러 안 갈란다. 자꾸 내 좀 이래 길을 안 살려주고 자꾸 길을 꺾는다 이거지. 와 취직 못하노, 와 시집 못 가노, 왜 장가 못 가노, 왜 뭐 이것저것 자꾸 지적질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갖출 만큼 다 갖추면 뭡니까? 해올 만큼 다 해봤잖아. 그래 쉽지 않잖아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남의 단점, 악이죠. 남의 나쁜 점을 뭡니까? 막아준다. 이 막아줄 알자입니다. 아락. 남의 단점을 막아주고, 남이 잘하는 일 뭡니까? 자꾸 축해준다. 이걸 아락양서이라 합니다. 그죠? 쉬운 말 우리 근선징악이라고 그러죠. 근선징악. 그죠? 이 선과 악을, 이 주역에는 좀 더 고급스럽게 아락양서 내리는데, 만약에 대유가 있고 소유가 있다 합시다. 소유. 소유는 어찌 될까요? 남의 착한 점을 뭡니까? 뭉개야 됩니다. 남의 악한 점, 남이 잘 못하는 건, 이거 잘한다. 이래가 자꾸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야 내가 그걸 취하거든. 그죠? 남을 홀려서 뭉사입니까? 토자라고 내가 홀려 뭉잖아. 그렇지만 다 가진 사람이면, 다 배우고 다 얻은 사람이 뭐냐? 남의 단점, 남의 나쁜 점은 막아주고, 그러면 안 된대. 일로 가라. 네가 잘하는 게 이거 아이가? 이거 하면 네가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는 걸 자꾸 지켜준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냐? 그게 하늘이 원하는 일이다 이거지. 하늘은 본래 그런다 이거라. 하늘 따라가면 너의 명이, 네가 1000살 만살 살고 싶고 천금만금 가지고 싶고 하는 그 명이, 살아가는 명이 아름다워진다. 여기 휴자가 아름답다는 소리입니다. 쉴 휴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대유가 되면 아락양선 순천휴명인데, 왜 화천대유나 천하동인 같은 좋은 이름을 간판으로 새겨놨는데도 저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죠? 아까 공자님 말처럼 책을 들쳐가면서 외우고 익히는 거에는 내가 너보다 잘한다. 내가 밤잠 안 자가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아침에 눈 뜨고 탁 나가면 참 행실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더라. 이게요. 이게 대유어른 크게 이룬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안 해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죠? 10시간 자놓고 1시간밖에 안 잤다 이랍니다. 통장에 텅텅 빈는데 뭡니까? 와, 금송아지가 막 1000개, 10,000개 있다 이랍니다. 그게 소유의 심보들이죠. 남을 속이고 남을 속여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이 대유는 뭡니까? 남의 단점, 남이 잘 못하는 거를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막아주고, 저 사람 어쩌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아줘서 지도 내처럼 대유가 되느냐. 이런 소위 좋은 이름을 달아놓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망조가 들어있는 것 다 좀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소 팔고, 그죠? 놈 팔고 학교를 시켜놨더만은 뭐죠? 깡패가 됐더라 하는 소리 똑같습니다. 사기꾼이 됐더라 하는 소리 똑같습니다.